안녕하세요. 돈보다 추억이 더 많은 추억부자 여행작가 오해철입니다. 제가 여행작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요, 부모가 다 여행작가예요. 그래서 돌이 지나자마자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세계여행이었고, 그 세계여행이 경험이 돼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서 사실 여행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잘하는 여행 육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행 육아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애가 어리면 나중에 여행 갔다 기억도 못 하는데 그거 왜 여행을 갑니까? 네? 아니, 돈 아깝지 않아요?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 아이와 함께 여행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계신 지금 들으시는 분들 혹시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아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쁜 옷을 사준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건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마음이죠. 아이가 기억할 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기대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함께 가족끼리 추억을 만들고 부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어쩌면 줄 수 있는 사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여행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떠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말 아이는 기억을 못할까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기억하는 게 어른과 기억하는 게 다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친구 한 3명이서 여행을 갔다 쳐봐요. 한 명은요 건축가예요. 한 명은 요리사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작가라고 칩시다. 자, 이 3명이 똑같은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기억하는 게 같을까요? 아니에요. 건축가는요 그 여행지의 건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몇 층에 어떠한 표시판이 있었고 어떠한 장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다 굉장히 세세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우리가 봤어? 이런 식으로. 요리사는 어떨까요? 각 식당에서 먹었던 모든 요리 재료를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구웠는지, 얘네 어떤 게 인상적이었는지, 심지어 뭐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했는지, 향은 어땠는지, 접시 색깔은 뭐였는지 이런 걸 다 기억을 합니다. 작가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옷을 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여행을 하더라도 서로 추억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는 뭘 기억할까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바램은 우리가 간 곳이 무슨 나라인지, 나라 이름 뭐 이탈리아, 뭐 우리가 봤던 건물 콜로세움 이런 걸 외우길 바라죠. 근데 아이가 그게 아무런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못 외우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건 뭐 쉬운 대로 남자들 경우, 남편들 경우 아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내가 관심 없으면 기억을 못 해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가 아니라.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요, 천년된 성당이 신기해 보이질 않아요. 그 나라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런 걸 기억하길 바랐는데, 제 아이가 4살 때 저랑 유럽 캠핑카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여행했던 나라 이름을 외워볼까? 당연히 못 외웠죠. 관심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목욕탕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그때 유럽 여행 갔을 때 야외 욕조에서 아빠랑 나랑 같이 야외에서 목욕했잖아. 그때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았어. 아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행복했던 순간, 아이의 관심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만 어른과 기억이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른이 아이가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가족여행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걸 씁니다. 트라우마 뭐예요? 내가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에게 물린 사람은 그 기억이 사라졌어도 개만 보면 움찔하는 거죠. 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삶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는 안 좋은 기억은 트라우마를 만들지만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 기억 덕분에 더 삶이 순간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기억하길 바래서 가족여행을 한다기보단 아이가 기억을 못해도 무의식 쪽에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족여행을 하는 겁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아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괜찮지만 보통의 우리 아이들은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요. 거리에 나가서도 언제 차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기 힘듭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스위스를 가면 알프스 초원위를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의식 속에 기억하지 못해도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족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휴가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오해철이었습니다.